안녕하세요. 40살이 두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장모님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사연 보냅니다. 아내를 만난 건 제가 32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예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처럼 밝고 명랑했습니다. 아내가 20살이 되자마자 봄부터 제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 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급격하게 친해졌습니다. 일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었고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동침을 몇 번 하지 않은 어느 날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나이였지만 아내는 아직 어리고 앞날이 짱짱한데 아이가 덜컥 생기니 사실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술을 받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아내는 결국 출산을 결정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가는 날 정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임신을 시킨 것도 문제였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뺨이라도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뺨 한 대 맞고 승낙을 해주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평생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미리 듣기로는 장모님도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고 장모님도 20살가 넘어 자신을 낳았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저보다 8살밖에 차이가 안 났고 장인어른도 1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처갓집에 방문한 날 역시 장인어른은 불쾌해하셨습니다. 자신도 어린 장모님과 결혼을 해놓고는 저에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뺨은 맞지 않았지만 화까지 내면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키도 크고 날씬하고 피부도 좋아서 제 또래나 2살 정도밖에 안 많아 보였습니다. 쌍꺼풀도 있고 얼굴도 동글동글 귀엽고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면서 양볼에 보조개까지 생기는데 솔직히 너무나도 귀여웠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을 닮아서 쌍꺼풀도 없고 얼굴도 긴 편인데 아내가 장모님을 닮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도 있었는데 여동생은 장모님을 닮아서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더라고요. 첫째 딸은 아빠를 닮는다는데 딱 그 케이스였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장모님이나 처제였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내의 성격이 여성스럽고 고분고분했기 때문에 결혼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온다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동안인데 요리까지 잘하시니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장인어른의 표정이 안 좋았지만 장모님이 분위기를 잘 맞춰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장인어른과 술을 한잔 마시자 장인어른도 기분이 조금 풀렸고 나중에는 결혼을 승낙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술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결혼 후 자주 들러서 술을 같이 마시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2년 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 아내의 성격은 많이 변했고 남성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허기가 져서 그런지 밥도 많이 먹고 야식도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쪄서 결혼 전보다 15kg 이상 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운동이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솔직히 뚱뚱한 아내가 싫기도 했지만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때마다 화를 내면서 오히려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그런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면서 힘이 들어서 그런지 아내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살이 좀 찌기는 했지만 아직 봐줄만 했고 저는 밤마다 아내를 졸랐습니다. 아내의 거부가 계속되자 저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그 이후로는 혼자 풀던지 돈을 주고 가끔 풀었습니다.
아내가 살이 많이 찌고 나서는 솔직히 아내를 안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들과 원나이트를 하던지 업체를 방문하던지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처갓집이 집과 가까워서 장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주말에 처갓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나이가 들고 살도 쪄가는데 장모님과 처제는 점점 예뻐지고 날씬해지더군요. 특히 장모님은 아이를 거꾸로 먹는지 점점 어려지더라고요. 장인어른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취해서 장모님을 볼 때는 여자로 보이기도 했고 장모님을 매일 안을 장인어른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처제는 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볼 때마다 성숙해지고 예뻐지는 처제를 보면서 눈요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제에게 용돈도 자주 주고 했는데 처제는 용돈을 줄 때마다 제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때마다 살짝 일어섰고 처갓집 식구들이 눈치 못 챘게 숨기느라 바빴습니다. 장모님과 처제를 보고 마음이 설레어 처갓집에서 샤워를 할 때 몇 번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장모님과 처제의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을 떠올리며 위로를 하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장인어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였고 손을 써볼 새도 없이 몇 달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처갓집 식구들은 멘붕이 왔고 특히 장모님이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같이 모시고 살자고 했지만 장모님이 불편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아이들 육아를 도와주시러 주중에 우리 집에 방문도 자주 하셨고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 예전보다 더 자주 처갓집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은 듯 보이려 노력했지만 조금씩 수척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뻤던 장모님이 몇 달 사이에 나이도 들어 보이고 살도 많이 빠지더군요. 저는 장모님이 걱정이 되어서 몸에 좋은 것들을 자주 사드렸고 혼자서도 자주 방문을 해서 장모님의 말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장모님도 나아지시는 것 같기도 했고 피부와 미모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 또래 엄마들이랑 모임이 잦았는데 그 아줌마들 애들이랑 아들 둘을 데리고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유부남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여행을 가면 너무나도 행복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걸요. 저는 아내가 여행을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4박 5일로 아이들과 여행을 갔고 저에게는 5일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첫 이틀은 집에서 정말 푹 쉬었습니다. 맥주 몇 캔 마시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를 보거나 NBA를 보면서 자유를 즐겼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낮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서 혼자 있는데 밥은 잘 챙겨 먹는지 걱정된다며 갈비와 국 좀 끓여서 가져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중에는 그래도 일하다가 밖에서 밥 먹을 텐데 주말에는 집에서 배달음식 먹지 말고 집밥 먹으라면서요. 장모님은 저녁 시간 좀 전에 집으로 오셨고 갈비를 비롯해서 한 상 잘 차려주셨습니다. 갈비를 먹다 보니 술이 생각났고 집에 있던 맥주를 마셨습니다. 장모님은 원래 술을 잘 안 드셨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구분들이랑 취하실 정도로 마시고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장모님과도 그 전에 술을 마시기는 했는데 한 병 정도 드시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걸 보더니 장모님도 한 잔 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같이 맥주 작은 캔 4개를 마셨는데 장모님도 약간 취해서 피를 받으셨는지 밥상을 치우고 술상을 차리고 마시자고 했습니다. 이틀 연속 마셨던 저는 피곤했는지 아니면 장모님과 마셔서 마음이 편했는지 금방 취했고 장모님도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고 빨리 마셔서 그런지 많이 취하셨습니다. 술이 술을 불렀고 장모님은 갑자기 센티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처제도 취직 때문에 타지에서 자취를 하니 혼자 적적하셨나 봅니다. 우리 내외가 자주 찾아뵙고 아이들 보러 우리 집에 오는 낙이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사시는 외로움이 크셨나 봅니다. 장모님을 달래드리면서 술을 계속 마셨고 나중에는 장모님이 우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술에 만취를 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이 든 건 다음날 늦은 아침이었습니다. 숙취로 인해서 그리고 전날 맥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에서 깨어났고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속옷 한 장 입지 않고 있었고 제 옆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장모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숨소리도 줄이고 어제 일을 상기해봤습니다. 우는 장모님 어깨에 손을 얹고 달래드리다 장모님께서 울음을 그치지 않길래 살포시 안고 달래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안고 있다 보니 자세가 얼굴이 맞닿는 자세였고 그러다 자연스레 입맞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지만 장모님도 취했는지 거부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입맞춤을 하다가 자연스레 침대로 이동해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술에 취해 선명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장모님도 너무나도 좋다며 소리를 지르셨고 저도 장모님 하며 장모님을 만족시켜 드린 기억이 났습니다. 모든 게 기억이 났고 옆에 잠들어 계신 장모님을 깨워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고 장모님이 깨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러 텔레비전 볼륨을 올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부러 샤워도 오래 했고 나왔더니 장모님은 바닥에 벗어놓았던 옷가지들을 챙겨 입고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멍했습니다. 장모님이 예쁘고 날씬하긴 해도 장모님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에 현타가 왔습니다. 아마 장모님도 아침에 깨고 나서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지난밤을 기억하고는 분명히 멍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멍했지만 지난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난밤 장모님과의 일이 생생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좋아하던 모습, 제가 느꼈던 황홀함, 그리고 둘 다 만족했던 우리의 첫날 밤이 다 기억이 났고 장모님을 생각하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며 지난밤에 격렬했던 느낌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장모님을 다시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고 며칠 뒤 주말에 아내는 여행을 가서 사온 장모님 선물도 드릴 겸 처갓집에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보낸 하룻밤 때문인지 주중에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장모님이 우리의 방문을 거절했지만 아내가 우겨서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저도 아내에게 걸리면 큰일이기 때문에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지만 저를 힐끔힐끔 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장모님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지만 장모님의 얼굴과 몸을 바라볼 때면 첫날 밤 기억이 떠올랐고 일어서려는 걸 참느라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장모님의 만류에도 우겨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애들을 재운 후 간만에 술 한잔 하자며 장모님과 저를 불렀고 우리는 어색함 속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어색했던 기류가 없어졌고 장모님도 저도 조금씩 얘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술을 마신다며 달리기 시작했고 저와 장모님도 아내의 장단에 맞춰주다 보니 금세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저는 장모님과의 첫날 밤이 다시 떠올랐고 무슨 용기였는지 식탁 밑으로 해서 장모님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서 살짝 문질렀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좋은 듯 미소를 붉혔고 얼마 뒤에는 식탁 밑으로 제 손을 잡기도 하고 제 허벅지를 손으로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중간에 화장실에 갔을 때 저는 장모님에게 입을 맞췄고 장모님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내는 간만에 기분이 좋은지 만취가 됐고 이제 자자며 저를 끌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갔고
아내는 5분도 안 돼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도 술이 많이 취하기는 했지만 장모님과 불태웠던 밤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장모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장모님 옆으로 가서 장모님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장모님은 잠든 척했지만 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살살 돌려서 제 쪽으로 향하게 했고 장모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자는 척하던 장모님도 저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고 저와 장모님은 두 번째 밤을 맞이했습니다. 건너 방에 자는 아내와 아이들이 때문에 애써 소리를 참는데 그 모습이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장모님과의 첫날 밤에는 만취가 됐었기 때문에 장모님을 안았던 게 기억이 드문드문했지만 두 번째 밤은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취하지 않았고 저도 많이 취하지 않아서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키며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환상적인 만족감을 느낀 후 잠시 누워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긴 입맞춤 이후 저는 건너방으로 건너가 아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밤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지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장모님은 종종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반찬 가져가라는 명분으로, 집안 수리 좀 해달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저녁 먹고 가라는 명분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오라고도 했지만 장모님이 직접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집에 좀 들르게 전달했습니다. 아내도 저녁을 차리는 거 귀찮아해서 그런지 제가 처갓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니깐 더 좋아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의 멘탈이 좋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자주 들르고 해서 더 좋아진 것 같다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아는 첫 두 번은 술에 취해서 했었지만 세 번째부터는 저도 장모님도 맨정신으로 서로를 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안아도 좋지만 맨정신으로 서로를 보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게 더 좋을 때도 많습니다. 장모님은 나이답지 않게 몸도 젊었고 살이 급속도로 찐 아내보다도 더 몸이 좋았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20살 차이가 나지만 오히려 장모님의 몸이 더 탄력적이고 탱탱합니다. 게다가 장모님은 연륜에 맞게 서비스 스킬도 매우 좋습니다. 장모님에게 마사지와 흡입 서비스를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장모님이 저에게 서비스를 먼저 해주는데 황홀함을 느낄 때는 저도 장모님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마사지 서비스와 흡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모님은 부끄러운 듯 소리를 내는데 너무나도 귀여워 죽겠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아내와 아이들과 처갓집에서 자고 오는 날인데 아내가 술에 취해 깊은 잠이 드는 날에는 새벽에 몰래 장모님을 안고 나옵니다. 장모님도 스릴을 즐기실 줄 아는지 그런 날 더 좋아하고 만족합니다. 가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날은 저도 장모님도 너무나도 애가 탑니다. 그런 다음에 만나는 날에는 항상 장모님은 제가 처갓집에 방문하자마자 저에게 저돌적으로 돌진을 합니다. 공격적인 장모님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와 이런 비밀스러운 관계가 되고 나서 장모님은 정말 얼굴도 정신도 너무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처제도 밝아진 장모님의 모습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저로 인해서 장모님도 아내도 처제도 좋아하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장모님과의 이런 관계가 혼란스럽기도 했고 분명히 제 사연을 읽으면서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고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장모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 전에는 불륜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서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저는 장모님과의 관계가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저와 장모님이 좋으니 아내와 처제도 좋습니다. 장모님과 저의 비밀관계로 인해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좋습니다. 아내나 처제가 알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녀관계도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걸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오래도록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